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명성에서 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홍일성입니다. 저는 아스티를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차는 기업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무선 고데기, 구강용품 플랫폼 사례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명성은 여기 대구시 동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분야는 저희가 이제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무선 가전제품, 에어 가전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94년도에 대표님께서 창업을 하셨고요. 2009년도에 법인으로 설립되어서 2016년도에 그 대구시 스타기업, 그리고 2017년도에 디자인 혁신기업, 2018년도에 글로벌 IP 스타기업, 그리고 중기부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술 사업화,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기술을 사업화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소비재 기업이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기술을 사업하는 단계가 여기 아래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수많은 이런 프로세스들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장이나 기술에 대한 동향 조사, 그리고 컨셉을 기획하게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개발, 그리고 연구 개발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시제품 제작, 시험 인증, 양산, 마케팅, 홍보, 판매까지 굉장히 다양한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단계들로 나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화 자금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 기관, 기업과 연계가 되어야 되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기술이나 정보 인력과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케일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저희가 키스티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런 기술 사업화로 가는 단계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특히나 이런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저희가 실제로 사업화에 대한 성공한 사례를 오늘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단순한 축소 버전이 아닙니다. 구조적, 정책적, 관리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의 장점으로는 신제품 개발 시 짧은 의사결정, 그리고 유연한 혁신 환경, 변화에 대한 낮은 저항, 부서 간 기능적 통합의 용이함 등이 있고요. 특히 덜 관료주의적이고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어 개방형 혁신에서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단점으로는 자원이 부족하고 외부 자원 활용 접점이 부족하고 경영자 개인 성향에 지배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핵심 기술 선정과 획득 방법을 기술 기획이나 기술 로드맵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제가 문헌을 좀 찾아봤는데요. 보나프 베이커 교수는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기업에서 얻은 개방형 혁신의 경험을 중소기업에서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4가지의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혁신 프로젝트 포트폴리오가 없기 때문에 혁신 활동을 폐쇄형이나 개방형 혁신 깔때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는 대기업은 개방형 혁신이 하나의 비즈니스 관행으로 잘 확립되어 있으며 결과에 책임지는 관리자나 부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은 회사의 전략적인 직접적인 결과이며 자원의 제한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포착될 때, 즉 회사 전체의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할 때 개방형 혁신이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은 담당 부서장이나 혁신 관리자가 아니라 경영자나 창업자가 직접 관리합니다. 즉 기업가 정신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은 네트워크 형태로 혁신 파트너를 관리하지만 중소기업은 개인적 관계, 그리고 신뢰, 신속한 의사결정, 비공식적 소통이 이 파트너와의 관계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의 어떤 환경이나 특징을 잘 살려서 또 중소기업의 담당자도 기술에 대한 기획을 해야 되고요. 또 지원하는 또 지원기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또 잘 살려서 지원을 하면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아스티와 키스티 정보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첫 번째로는 기술 조사 분석, 그리고 시장 동향 조사, 그리고 전문가 매칭, R&D 기획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받았고요.
이러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는 이 제품들은 이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제품들입니다. 무선 고데기도 있고요. 칫솔 살균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기청정 제습기, 그리고 최근에는 공기청정 서큘레이터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실제로 사업화해서 저희 회사에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제가 무선 고데기와 그리고 고강용품 플랫폼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무선 고데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선으로 사용하는 고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그 리튬이온 배터리 하나로 발열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열 시간이 길고 그리고 사용 시간이 짧고 충분한 열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키스티 지원 사업으로 R&D 기획을 하게 됐는데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장점과 슈퍼 캐패시터의 장점을 결합해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전원을 만들어서 적용하자라는 그런 R&D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무선 고데기 시장에 대한 국내외 시장 동향을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무선 고데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료가 잘 없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이런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가 자원도 없고 인력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R&D 기획도 하고 시장 타겟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제품 동향도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특허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경쟁사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무선 고데기가 작동 온도가 140도에서 200도, 그리고 예열 시간이 120초에서 180초, 그리고 사용 시간이 30분 이내인데 특히 예열 시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2분이나 3분 정도 손에 들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여성분들은 불편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 R&D 기획을 가지고 R&D 과제에 선정이 되어서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R&D를 수행했습니다. 저희가 하이브리드 회로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시제품을 제작을 해서 고데기를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된 고데기를 가지고 저희가 시험을 했고요. 기존에 120초 정도의 수준에 있었던 어떤 예열 시간을 저희가 55.6초까지 당겼고요. 200도 이상을 목표로 해서 204도까지 올렸고, 그리고 특히나 출력도 낮기 때문에 사용 시간이 하이브리드로 돼 있어서 54분까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런 고데기 상품들을 개발을 했고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위글위글이나 루피와 같이 이렇게 이쁜 캐릭터와 결합을 해서 제품을 출시하였고요. 2021년 2월에 출시 후에 지금 현재까지 약 19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단일 제품으로는 꽤 지속적으로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구강용품 플랫폼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에 보셨다시피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구강용품에 대한 이 구강용품 플랫폼에 대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디어는 사람마다 구강의 구조나 구강에 대한 상태가 다 다른데 칫솔은 그리고 치약은 그냥 집에서 사주는 거, 마트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쓴다는 것에서 착안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칫솔모를 쓰다가 치과에 가서 칫솔 바꾸라는 얘기도 몇 번 들었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냥 소비자들의 구강 구조를 우리가 데이터화 시켜서 데이터를 파악해서 이것을 플랫폼으로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맞는 구강용품을 추천하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키스티에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전문의 매칭을 요청드렸어요. 치과 이런 구강용품과 관련된 전문의를 저희가 소개를 받고자 키스티 요청을 드린 결과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런 알고리즘 개발이라든지 치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확립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이 각각 소비자 개인에 맞는 구강용품, 특히 칫솔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칫솔모 전문 제조기업도 저희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BBC, K&K라는 회사를 키스티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요. 이 공동 연구 결과로 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칫솔들이 실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덴탈 케어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데이터 축적 모델을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수많은 데이터를 모았는데요.
이 지금 현재 이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추후에 AI까지 머신러닝까지 적용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마트를 실제로 키스티 도움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 사례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내용은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이런 구강의 구조, 구강의 크기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리고 구강의 형상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한 논문과 어떤 기술적인 문헌들을 통해서 구분을 한 사항이고요. 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사람의 구강 구조는 V형, O형, U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구강 구조가 좀 뾰족하게 생긴 사람, 일반적으로 둥글게 생긴 사람, 그리고 U형은 이렇게 사각턱으로 생긴 사람들이 있고요. 이렇게 구강의 구조를 구분하였고, 칫솔도 수많은 논문과 또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형상이 어떤 구조에 그리고 어떤 상태에 맞더라라는 부분들도 저희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치약도 치약의 성분에 따라서 우리가 구강에 줄 수 있는 이런 성분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데이터를 정립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구강에 대한 증상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추후에 이미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을 했고, 구강 판독에 대한 기준들도 다 구분을 완료했습니다. 선행 연구 결과 이렇게 도출되었어요. 이렇게 칫솔 같은 경우에는 줄의 넓이 4줄이냐 5줄이냐 6줄이냐에 따라서 구강의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칫솔의 크기가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강의 상태에 따라서 강한 몰을 써야 되느냐 부드러운 몰을 써야 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가 실인데 강한 몰을 쓰게 되면 점점 더 실인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착색이 되어 있는데 구강을 더 부드러운 몰로 닦게 되면 착색이 더 심해지는 현상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패턴모, 탄력모, 미세모, 초극세모 이렇게 4단계로 칫솔을 구분하게 되고, 치약도 저희가 미백, 잇몸질환, 중치 예방, 실인리로 개발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그림은 저희 구강용품에 대해서 추후에 이제 저희가 라인업을 구성한 사항이고요. 칫솔 치약, 칫솔 살균기, 구강 세정기, 가글까지 다양하게 개발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칫솔 같은 경우에도 4줄, 5줄, 6줄, 기능모, 탄력모, 미세모, 초극세모로 해서 총 12가지의 칫솔이 개발이 완료가 되고요. 치약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가지 치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플랫폼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린디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앞에 보시는 이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먼저 소비자 구강을 진단하게 됩니다. 하루에 양치질 횟수라든지 양치 시간 같은 것들, 그리고 구강 구조, 생활 습관, 생활 흡연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받는가, 탄산음료 섭취하는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치아 상태, 사랑니가 있거나 실인니가 있거나 임플란트를 했거나 하는 부분들, 그리고 잇몸 상태, 스케일링 여부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구강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강 상태, 잇몸 건강, 치아 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 개인에 맞게끔 진단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칫솔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약도 마찬가지로 추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기존에 수집된 약 4,500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마트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이 4,500건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한 3,600건 정도로 줄여졌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저희가 적용할 예정이고요. 여기에다가 이미지 데이터까지 같이 가미할 예정입니다. 이 클린디 플랫폼은 저희가 약 한 1년 반 정도 개발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저희가 전문의 찾아가고 그리고 모든 제품 개발하고 이 사이트까지 개발이 다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2021년도 12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약 한 1년이 살짝 안 되었는데 이 출시하고 나서 현재까지 약 1억 5천만 원의 지금 매출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올해까지는 2억 원 이상의 누적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가 정기구독 모델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한 매출이 있을 걸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최근에 영감을 받은 말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술 자체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다.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회사가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형으로 그것을 개발하고 상업화해야 실현된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희는 소비재 회사로서
지속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빠르게 출시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이런 키스티의 정보 지원이 저희 회사의 제품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